얼마 전에 이 버추얼 서밋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버추얼 서밋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 갑자기 속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원래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항상 가지고 있고 견지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여기서 이거를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attempt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이 타이완 쪽에 어떤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걸 전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와 함께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혀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은 이제 중국대로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할 말들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끝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타이완 지역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전쟁이 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히 중국이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폭풍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럼 전쟁을 하겠다라고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긴장의 수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아주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 여러 징후들이 있었지만 지난 9월 15일에 미국, 영국, 호주가 발표를 했었던 어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세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부분이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미국이 그 기술을 호주한테 이전을 해주겠다.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영국이 가장 유일한 경우였고 사실 미국의 다른 국가한테 그런 기술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 지역에서 호주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사실 이제 자신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셸 플루노이 예전 이제 차관 국방부 차관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대만과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7시간 만에 대만 해협에서 호주에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호주 측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보호를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CPTPP라고 원래는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 12개 국가들이 함께 자유로운 이제 무역 협정을 맺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무역 협정에 중국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다음에 일본하고 캐나다가 그래서 이걸 이끌어 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합의까지 다 이루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1개 국가가 8개 국가에서 비준이 끝나고 이미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물품만 몇 가지 교환하고 이제 관세를 없앤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노동 기준에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없게 그러니까 페어한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트레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란 국가가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9월 16일 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타이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들어오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그 에어리아에서 미국이 살짝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 TPP라는 게 결국엔 중국을 약간은 고사시키든지 아니면 이 미국이 만들어 온 경제 질서 안으로 중국이 연착륙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미국이 탈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무주공산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먼저 중국이 좀 치고 들어가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기회를 잡아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 계속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 되고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앞으로 10년 내
0%대로 0.9%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보시면은 늘 한국이 세계 경쟁 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2003년 이후는 세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하면서 그 이전에 너무 노동을 탄압을 했지만 그 이후 노동이 왼쪽 끝으로 가서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따른 손실 일수를 보면은 일본의 190배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단지 그 가슴에 닿는 얘기만,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2017년, 18년 2년 안에 30%의 최저임금을 올려서 전부 임금이 올라가고 그 임금을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돈 줄 사람이 그 자영업자나 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주인인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생산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봉급만 주면 다 망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자동화를 하고 사람을 잘라버리니까 진짜 일해야 되는 30, 40대의 일자리는 확 줄어버리고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저희 같은 노인들의 뭐 단순 일자리, 교통신호 지키는 거, 애들 보호하는 거, 칠판 닦는 거, 그런 거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문제는 대선 전국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또 기업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반기업, 신노동 포퓰리즘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2019년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이 117개가 나갔습니다. 최근에 시티은행에서는 국내 소매금융 부문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청산을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양보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던 과거의 기조, 자유무역 기조는 없어지고 전부 이 정부가 관여하는 그런 문제, 보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에서 나왔지만은 서플라이 체인이 옛날에는 값싸고 효율적인 데를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물자를 거둬 가지고 제일 싸고 좋게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안 와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값싸고 좋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한 게 더 중요하니까 전부 니어쇼링이나 아니면 다시 백쇼링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됩니다. 거기다가 세계에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 발전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막 나오고 하니까 중국의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이 없어서 공장이 단전하고,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하는데 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4배씩 오르고, 전 세계가 지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비용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신흥국도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고, 특히 세계 교육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상품 교육 중심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서비스 교육도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제조업 PMI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산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되는데, 특히 위드 코로나로 어떤 방역 조치가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소비 회복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급 병목 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공급 병목 현상이 어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한 부문의 문제라기보다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왼쪽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듯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매우 많은 부품과 매우 많은 생산 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여러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경우에는 소비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서 방역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추진되면서 대면 서비스업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개인들의 경우에도 감염병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고 또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쌓아둔 저축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펜트업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 교역이 증가하고 특히 추세적인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 수출을 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IP 부문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BIT 쪽에서도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건설 투자는 좀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로 건설 자재의 급등이라든가 기상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공사 지원에 많이 기인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는 올해는 연간 성장률이 4.0% 그리고 내년에는 3.0% 수준의 견실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그 측정한 잠재 성장률은 한 2% 수준인데 지금 3%, 4% 성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뭐 필스 커브라고 하는 뭐 고용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도 없어졌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소비자 물가는 이미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경제가 재개되는 가운데서 공급 확대가 제약이 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데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확대는 공급 부족 현상에 많이 기인합니다. 글로벌 생산 차질이 물류 지연은 공급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 공급의 개선의 지연으로 임금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인플레이션 확대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 비용의 상승은 큰 기업의 부담 요인입니다.